100년 만에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조용한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낡은 비단 손수건이 한 장 놓여 있었고, 그 남자는 마치 잃어버린 세월을 단숨에 되찾은 사람처럼 손수건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체 손수건 하나가 왜 저 남자를 무너뜨린 걸까? 그리고 잠시 뒤, 그 손수건의 주인이라는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폭설보다도 더 깊은 침묵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시작됩니다. 겉으론 평범하지만 속에 오래된 그리움과 상처를 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지나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40살, 직업도 없이 잠시 쉬고 있었고, 어디에 있어도 조용히 스며드는 듯한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순한 말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성격,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오래된 공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남들처럼 빠르게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들 해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나셨고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손의 온도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누군가가 떠나는 꿈을 종종 꿉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참 얌전하다. 어디 가도 피해 안 주고 살겠어.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그래서 더 만만하다는 시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눈빛을 알아채면서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삼촌이 주신 작은 방에서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감이 있는 날이면 공사판으로 향합니다. 일이 없는 날엔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누군가에겐 무료한 시간이겠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저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금방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재하지만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 제가 살아온 삶엔 크게 빛날 일도 크게 흔들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갈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와 함께 살던 작은 가족, 삼촌과의 다툼이었습니다. 삼촌은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노가다만 뛰며 살 거냐? 너도 나이 40이야.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에게 제 마음 깊은 곳의 허전함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촌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짐이야. 알아?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노력? 넌 노력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사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삼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살의 남자. 이룬 것도 남길 것도 없는 사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있는 걸까?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 기억이 나 할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지만 집 안에 있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집 밖을 더 오래 돌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몹시 차던 어느 날 저는 동네 공원에서 한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폐지를 가득 싣고 작은 수레를 끌고 가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길이 심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미끄러질 듯 비틀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술의 앞쪽을 잡고 함께 밀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젊은이 같은 사람도 드물어. 저는 수레를 천천히 밀며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시간 써주는 젊은이가 있다니 세상도 아직 살만하구만. 아닙니다. 저야말로 할 일이 없어서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외로워 보이는구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저 그런가요? 내가 보니 그래. 나도 그런 눈빛으로 평생을 살았거든.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낡은 작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세월을 견딘 듯한 문양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겐 참 소중한 거라오. 하지만 오늘은 자네한테 줘야 하겠네.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소중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건네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해. 이건 인연을 이어주는 물건이야. 언젠가 자네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줄 거야.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내 잘못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말해봤자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 이 손수건이 자네를 이끌어 줄 거야.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삼촌의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일거리를 얻기 위해 저는 오래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중년 남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주신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그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에 있는 손수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손수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는 갑자기 숨을 들이켜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 이건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의 것이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강동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양, 이건 내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본 거랑 똑같아.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저는 당황하며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며칠 전에 한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요. 회장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제가 버린 겁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야심만만한 젊은이였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발목을 잡는 존재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죠.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영아 하고 부르시는데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받아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과 함께 그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몇 번의 수소문 끝에 작은 고시원 같은 곳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자마자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습니까? 할머니는 마치 오래도록 기다리기만 했다는 듯 회장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영아, 많이 늦었구나.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들아. 어머니, 왜 그날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어. 큰 수술을 한다고.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 그때 수술하는 걸 어떻게? 엄마는 다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왔구나.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왜 그 손수건을 받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세월, 누군가의 멈춰있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친절 하나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자가 함께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저처럼 존재감 없이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회장님은 저에게 거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게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봉사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사람이요.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제 삶에 처음으로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삼촌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삼촌. 삼촌 말이 맞았어요. 저도 변해야 했어요. 삼촌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님과 할머니는 지금 서로의 남은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들을 뵙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고 회장님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자리가 아주 조금은 따뜻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어준 인연이 누군가의 잃어버린 삶을 다시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손수건의 여정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조용한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거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빛을, 그들의 걸음걸이를, 그들의 작은 몸짓을 봅니다. 혹시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손수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지만 소중한 잃어버린 인연을 이어주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작은 인연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